안녕하세요. 오늘 2020년 12월 15일입니다. 2016년도부터 우리에게 12월 달은 정말 잔인하게 짝이 없네요. 네. 2016년도 10월 달부터 시작돼서, 아니 더 일찍 시작된 박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사건. 2016년 12월 9일이 지나갔고, 2017년 12월 13일 날 최순실의 마지막 재판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7년 12월 14일, 그 다음 날, 날짜로 따지면 어제 날짜였어요. 이날 최순실, 신동빈, 롯데 회장, 안종범 결심이 있었어요. 그때 검사들이 말도 안 되는 구형을 때려갖고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었죠. 저도 제 노트에 최순실 결심이라고 해놨고, 작은 노트에 6번째에 최순실 마지막 재판을 받아 적었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을 보니까 2017년 12월 15일 날 14일에 최순실의 결심에 대해서 각춘자 동지가 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때 최순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징역 25년, 벌금 1250억 원. 검찰들이 개지랄 장난을 한 거죠. 그리고 최순실에 대한 얘기가 이런 게 각춘자 여사님이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말 40년 가까이 모셨지만 전혀 사심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고, 또 최순실가 한 얘기를 신자용, 고영군, 윤석열, 제가 이렇게 검사들 이름을 하나씩 부르는 건 역사에 기록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독일에서 들어올 때 이미 대통령과 저를 경제 공동체라 프레임을 잡고, 그리고 뇌물 수술하더니 이제 인생 동반자라고 합니다. 저도 써놨습니다. 많은 얘기를 써놨으면서도 경제 공동체, 인생 동반자, 이렇게 제가 다른 걸 볼 때 빨리 보려고 이렇게 메모를 따로 해놨습니다. 타블렛도 제 것이라 했지만 지금 JTBC와 고영태가 짜고 저에게 뒤집어 씌웠습니다. 고영태가 그렇게 저를 이용해 일을 꾸몄지만 제가 차단 못한 게 잘못이고, 또 저로 인해 고통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 책임이고 달게 받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1년을 넘게 인간의 고통을 감내하고 버텨온 것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제 노트에 어떤 형량을 줄이거나 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을 감사합니다. 검찰은 처음부터 제가 공모를 했다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사님들께 묻겠습니다. 차고 넘치는 증거는 다 어디에 갔습니까? 왜 하나도 내놓지 못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딸이 피습을 당했어도 저는 딸도 손자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님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를 위해, 이제 대한민국을 위해, 정의를 위해 일해 주십시오. 다시는 저같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이경재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버티게 도와주신 재판장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검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구형에 심장이 멎을 것 같다면 고통을 호소해서 재판장이 두 번의 휴정을 선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정안은 온통 울음 바다였었고, 검사님들 14명은 최순실의 진술 내내 고개가 거꾸러져 있었습니다. 멘붕 상태였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왜 정리를 안 해놨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어쨌든 저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김종인이라는 놈이, 이 늙은 여우 같은 놈이 사과를 했어요. 사과가 아니고 당신 인생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우리가 박 대통령 탄핵은 잘못됐다고 2016년부터 외쳐왔는데 우리는 뭔데? 우리는 국민 아니야? 완전히 오늘 좌파들한테 굴복해갖고 미친놈이. 그리고 거기에 둘러리 서 있는 그놈들, 너들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데? 어? 우리가 그렇게 길거리에서 외치고 수많은 태극기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외친 거는 뭔데? 너들이 작년에 강화문에 나와서 지랄한 건 뭔데? 뭐 하려고 했는데? 정말 제가 오늘 법원에 갔다가 내용 읽으면서 정말 부들부들 떨겠더라고요. 그렇게 정치를 하고 싶어? 뭐 하려고 정치하는데? 이놈이 한 말 다시 읽어봤습니다. 4년이 지나서 대통령이 4년째 감옥에 있는데 어느 한 줄도 그만하면 됐으니 여자 대통령 풀어줘라 말 한마디 없이 너들이 뭘 하겠다고? 너들이 정치하는데 뭘 하겠다고? 뭐? 앞으로 정치할 테니까 좌파들한테 굴복할 테니까 봐달라고? 사죄의 말씀 드리고 이 자리에 섰다고? 문재인을 당선시키고 그 자리에 서서 누구를 위해서 사과를 하는 건데?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국가를 잘 이끌어가는 공동 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부터 유임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들 어떻게 했는데? 처음부터 박 대통령한테 한 번이라도 힘을 보태준 적 있어? 처음부터 박 대통령이 장관 하나 제대로 마음대로 임명하도록 해줬어? 나는 너무나 잘 기억해요. 어? 총리든 장관이든 너들이 한번 힘 보태준 적 있냐고? 지금 문재인한테 하는 꼬라지를 봐봐. 어? 지금 좌파들 하는 꼬라지를 봐봐. 이런 말을 할 양심이라도 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잘못이고 집권당이 잘못입니다. 그래서 너들이 뭘 했는데 도대체가? 김무성, 유승민 뭘 했는데 너들이 맨날 뒷다리만 잡고 있었지? 박 대통령이 잘하도록 해준 적 있었어? 내가 재판되는가 최경환인가 그러대. 박 대통령이 대통령 되니까 불통이라고 욕을 했는데 새누리당에서 먼저 욕을 더 많이 했다고. 어? 여자 대통령 앉아갖고 밤새 일하는데 너들은 앉아갖고 뒷자리에서 너들하고 같이 술 안 처먹은 거 마신다고 불통이라고 욕하고 다녔잖아. 박 대통령이 너들하고 술 퍼마가시면서 히다 그렸어야지 소통이 잘 되는 거였고. 박 대통령이 근무 시간 끝나면 산더미 같은 서류 가지고 가서 밤새도록 검토하고 정호성 씨 증인으로 나와서 밤 2시까지도 서류 보내줬다고. 그러니까 검찰들이 놀라갖고 아니 그 시간에 보내줘서 대통령 그걸 봤습니까? 이지랄 하니까 정호성 씨가 일단은 계속 서류들이 물려오니까 그거 대통령한테 보내줬다고. 너들이야 돌아다니면서 헛된 짓이나 하고 요리집 다니고 술이나 퍼마셨지. 박 대통령 술도 안 마셔. 그러니 서류를 가지고 가서 밀려오는 국민들의 소리를 들었지. 일 처리를 했지. 너들하고 다르기를 바랐으니까 달랐지. 근데 너들은 거기 못마땅했잖아. 대통령 너들 만나갖고 히닥거리지 않았으니까 그건 못마땅했었잖아. 집권당이 잘못? 너들이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 했냐고. 그리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거는 알아? 그러면 너들이 무릎 꿇어야지. 왜? 박 대통령에 대한 박 대통령을 원망을 하는데 뭐? 통치권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통치권의 문제?
아니 이 나라가 대통령제라는 건 몰랐어? 문재인이는 그럼 뭐 하는데? 어? 문재인이가 잘하고 있어 너들이 저렇게 등신처럼 굴고 앉았어? 너들이 처음부터 여자라 대통령이라고 무시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었어? 통직권? 아니 대통령제 하에서 너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너들이 제대로 보필을 했냐고. 대통령 잘 보필하려는 지지자들의 열망에도 제대로 보답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지. 너들이 대통령을 매번 끌어내리고 발목을 잡고 못하게 했지. 좌파들의 등살에 너들이 같이 희낙낙한 거 아니야. 어? 동조해서 대통령 하나라도 제대로 하게 해줬냐고. 자리에 연연하여 야합했고 너들이 그렇게 했잖아. 너들이 이거를 사죄를 해야지.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해서 대통령을 탄핵하도록 한 거 너들이 이걸 사죄를 해야지. 정말 당신들이 역사에 목소리를 기울이지 하지 않았지. 역사가 원하는 게 뭔데? 이 나라를 문재인한테 넘겨주는 거였어? 좌파들한테 넘겨주는 거였어? 적폐청산이라고 해서 이 나라 역사를 완전히 뒤집는 거였어? 이게 역사의 목소리야?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했지. 너희들이 그랬지. 우리가 기억하건대 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해가면서 대통령을 깔아뭉갠 유승민 하며 잘난척했던 인간들 너희들이 그렇게 했잖아. 대통령 하나 지키지 못한 것을 사죄를 하고 후회를 해야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탄핵을 시켰지. 탄핵을 시키고 나서 너희들이 지금 반성을 했냐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길거리 나가서 소리 지르고 무더운 여름에 살을 내는 겨울에 나가서 소리 지르고 있는데 너희들이 뭘 했냐고. 개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국민을 하나처럼 두려워? 국민? 어떤 국민인데? 어떤 국민? 좌파? 참, 말은 반성과 성찰의 마음가짐 부족했지. 우리 같은 국민들을 개무시하고 지금까지 이지랄 한 거지. 김종인에 와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마음 달래준 적이 있어? 구태의원함에 국민 여러분께 느낄 크다는 실망감에? 알면 꺼져야지. 무슨 사과야. 너 같은 놈들이 국민의 진당에 있는 놈들이 전부 다 구태의원한 놈들이라고 뭘 하겠다고 껍적거려. 탄핵을 계기로 우리 정치가 성숙한 계기를 만들었어야 하는데 왜 안 했는데? 왜 안 했는데? 성숙하도록 했으면 멀쩡한 대통령 내쫓고 4년 동안 감옥에 쳐놓은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해야지. 정치가 성숙하는 계기? 인간이 되라고. 인간이 되라고. 민주화 법치가 오히려 퇴행하는 작금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느끼며 누가 만들었는데? 민주화 법치가 퇴행하도록 누가 만들었는데? 여기 대해서 왜? 오늘 이 사과문에 대해서 문재인이라는 말은 한마디 안 나왔어. 민주화 법치가 퇴행하도록 누가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든 것도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판단은 잘못해서 대통령 내쫓았다고, 자당의 대통령을 내쫓았다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통령이 전직 가오? 누구 맘대로 가오인데 누구 맘대로 단정을 하는데 네가 뭔데? 당신이 뭔데? 누구 보고 가오래? 당신들이 저지른 거지. 정경유착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습니다. 특정한 기업과 결탁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경영
성기 가정의 편의를 봐준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뭘 알아, 김종인? 뭘 알아 도대체가? 대통령하고 기업, 삼성 이렇게 하는 거 봤어? 봤냐고. 이재용 씨가 나와서 2017년 8월 2일, 3일 나와서 증인신문 할 때 아니라고 했는데, 개쓰레기 언론들이 뜯은 거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뭘 봤는데 도대체, 김종인 당신이 뭘 봤는데? 아니라고! 재판에 본 사람, 기록물 가지고 설명해준 사람! 있는데 너희들이 뭘 아는데, 당신들이 뭘 알아, 이 등신들아, 이 배신자야, 역적들아. 성기 가정? 이거 진짜 내가 생각했어요. 2008년도에 전 세계 금융사태가 나고 나니까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잘하는 것만 남기고 다 정리를 하나. 이렇게 해서 기업들이 전부 다 자기네들 문어발식으로 한 거 다 정리를 했어요. 나는 내가 재판 보는 동안에 정말 이 말이 한 번도 안 나온 게 너무너무 이상해. 삼성이고 두산이고 뭐고 SK고 전부 다 문어발식하고 다 정리를 하고 잘하는 기업에 주력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한 번도 재판에서 이런 얘기가 안 나와. 두산도 가지고 또 맥주도 정리하고 뭐도 정리하고 다 정리를 했어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잘하는 1등 기업만 하자. 특히 막 그때 인터넷 사업 되고 하니까 글로벌 기업을 해갖고 전 세계랑 경쟁하려면 잘하는 기업 남기고 다 정리를 해갖고 정리를 했어요. 삼성도 그렇게 해서 주력 정리를 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해서 이거 했기 때문에 경영승계 과정 박 대통령 만나기 전에 2015년 만나기 전에 삼성에서 벌써 거짓을 했다고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한 거 대통령 만나기 전에 했다고요. 그래 이재용 씨 나와서 그거 다 정리를 했는데 단계로 가고 있었는데 대통령한테 구태여 그거 부탁할 일이 없었다. 보세요. 2008년대 어떻게 나서 그때 한국의 기업들 중요한 기업들 다 정리하라는 거 찾아보라고요. 나는 너무 잘 기억해. 왜? 나도 그때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나도 기업들 하는 걸 봤으니까. 기업과 결탁하여? 특정 기업과 결탁하여? 정경을 통해서 미르재단, 캐스프재단에 후원한 기업들이 있어도 거기에 기소된 게 누군데? 제일 문제된 게 누군데? 왜 삼성밖에 없어? 롯데 빼주고 SK 빼주고 왜 삼성만 갖고 늘어지는데? 쟤들은 알고나 씹으려. 좌파들이 지금 삼성 잡아먹으려고 오늘날까지 지금 서초동에 가면은 아침부터 걔네들이 이재용 구속하라고 감옥서 보내라고 지랄하고 있는데 계획적으로 노조 없는 삼성을 잡아먹으려고 이 지랄하고 있는데 뭐? 도대체 당신이 뭘 알아? 여기다 대고 특정한 기업과 결탁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거나 무슨 이익을 취했는데? 무슨 이익을 취했는데 내가 법정에 소질렀어. 대통령이 멍청해서 야 검찰들 너 같으면 친구회에서 자리 내놓고 봐주냐? 무슨 이익을 봤는데? 박 대통령 10원 한 장이라도 먹은 적 있어? 박 대통령 성격에 누구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고 생각해? 왜 하는데? 무슨 이익을 봤는데? 미친 것들. 경영 개선의 편의를 봐준 것들이 없어! 등신 같은 놈아. 공직책임을 부여받지 못한 자가 국정에 개입했다고? 뭐를 개입했는데? 손석희가 떠던 거? 등신 같은 놈아 제대로 알고 씹으려. 거짓 언론이 씹으린 거 가지고 첩불들이 개지를 한 거 가지고 떠들지 말고 지금 수많은 국민들이 몇 년째 나와서 소리치고 있어. 어디서 이 말도 안 되는 걸 씹으려고 지랄이야.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모험하게
권력을 농단한 정상? 증거를 내놔봐. 증거 내놔봐! 검찰들이 개용틀이라고 윤석열이야 개용틀을 재판한 거 왜 증거가 어디냐고.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씨가 농단한 증거가 어디냐고. 뭐가 있어. 언론에서 떠드는 거 왜 뭐가 있냐고. 증거 나왔냐고. 어? 김세윤이가 재판 기록물에 쓴 거? 전화를 자주 했다? 그 전화 자주 한 거 포렌식 검사해서 왜 안 내놓는데? 뭐가 있는데?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고? 누가 이렇게 했는데? 누가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는데? 에? 대통령 임기 동안에 열심한 대통령 일 못하게 한 거? 누군데? 역사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당연히. 해야 되지만 제대로 알고나 해야지. 멀쩡한 대통령 내쫓고 누명씌워서 내쫓은 게 누군데. 너들은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어? 자기 당의 대통령을 희닥거리면서 김무성이 어떻게 했는데. 박지원하고 어떻게 했는데. 쌓인 과거의 잘못과 허물에 대해 통렬히 반성하며 정당을 뿌리부터 다시 만드는 개조 인적 쇄신을 통해 거듭나겠습니다. 해봐. 해보라고. 아직까지도 못하고 있잖아. 아직까지도. 어? 국민들이 길거리에서 그렇게 소리치고 우리는 아니지만은 거대회장 찍자고 우리를 배신자라고 욕하면서 우리가 선거에 나왔다고 개 욕하는 인간들. 그런 인간들이 당신네들 지지해주는데 지금까지 뭘 했는데. 어?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국민의 진당 안 되겠다고 새롭게 창당을 해야 된다고 하겠어? 왜 못했는데 지금까지 3년이 짧은 세월이라 못했나? 역사를 보면 현 정사의 모든 대통령이 불행한 일을 겪었습니다. 당신 같은 더러운 정치인들이 그런 거지. 어? 얼마든지 이렇게 불행한 일 겪지 않고도 좋게 해결할 수 있었어. 당신들처럼 더러운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든 거야. 어? 이 나라 역사에 더러운 짓을 해온 게 정치인들이라고. 김정인 같은 당신, 김무성, 유승민 탄핵 역적 62정 개 같은 놈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이거 쫓겨나거나? 꼭 쫓아냈어야 됐나? 정치인들이 쫓아냈어야 됐어? 그리고 총탄에 맞거나. 솔직히 말해서 김대중, 김영삼이가 박 대통령한테 개지랄만 안 했어도 대통령이 왜 이렇게 총탄에 쓰러졌겠어. 대통령 병에 걸려갖고 하루가 멀다 하고 박 대통령을 못 살게 구니까 박 대통령이 어떻게 가난한 나라 좀 잘 살게 해보겠다고 그 목표만 채우고 싶어서 그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한 걸 그걸 못 기다리고 개지를 한 거 아니야? 그 미친놈이 거기다 대고 총질한 거 아니야? 더러운 정치인들 때문에. 포승질에 묶여서 법정에 서거나 그걸 보면서 김정일 느끼는 게 없었어? 전두환 대통령이 저렇게 당했어야 돼? 에? 5.18? 그게 온 국민의 아픔이 돼야지. 왜? 특정한 지역의 아픔만 돼야 되는 건데? 왜 그쪽만 그쪽 사람들한테 퍼부어져야 되고 왜 그 사람들만 억울하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5.18 대해서 나도 그때 기억해. 나는 그렇게 돼서 그 건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질 않아. 대통령 병에 걸려갖고 선동한 사람이 문제지. 에? 그러는데 그런 거는 깡그리 말 안 하고 특정 지역에 그 사람들을 굴복해갖고 그나마 살아있는 대통령 광주까지 날아가서 재판받게 하고 온갖 모욕 다당해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서 같은 정치인으로서 느끼는 거 없어? 김정일 당신도 더러운 목숨이야. 당신 할배 이름 더럽히는 거라고. 일가 친척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극단적인 선택. 일가 친척 줄줄이 감옥 가는 거 우리나라 정치인들 다 그래.
정치인들이 어떻게 사는지 생각해 보라고. 남의 돈 처먹고 뜯어먹고 마찬가지 아니야. 어? 그렇게 살아왔었잖아. 당신부터 과거가 있잖아. 어? 당신이나 이런 대통령이나 똑같아. 뭘 잘했다고? 뭐? 줄줄이 감옥에 가거나? 당신도 갔었잖아. 창피한 줄 알아. 그래. 두 전직 대통령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왜 말 안 하는데? 어? 4년째나 있으면 그만하면 됐다고. 풀어주라고. 왜 말 안 하는데? 이 더러운 늙은이야. 국가적으로 참담하고 부끄러워야 됩니다. 나는 당신 같은 놈들이 더 부끄러워. 더 창피해. 어? 당신 같은 인간들을 죽이 없앴으면 좋겠어. 솔직히 말해서 당신 같은 인간들이 없으면 좋겠다고. 어? 모든 역사적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이 기회를 빌어 반성하고 사죄하여 당신들이나 사과해. 당신처럼 더러운 인간들, 더러운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이렇게 망쳐왔다고. 멀쩡한 국민들 길거리에 내몰고 밤잠 못 자게 하고 밥 못 먹게 하고 이렇게 성질나서 소리치게 만든 거 당신 같은 더러운 정치인들이라고 사과부터 하란 말이야. 이 더러운 늙은이야. 우리 정치의 근본적인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는 과제에 게을리하지 않겠어. 해! 제대로 하라고. 좌파들한테 굴복하지 말고 길거리에 나가서 이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국민들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뭐? 선거를 통해서 준엄한 해초리? 뭘 알았어? 뭘 깨달았어? 그러고 나서 준엄한 해초를 들었는데 뭘 깨달았는데? 어? 좌파들한테 굴복하는 거? 강주에 쫓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린 거? 도대체 뭘 했는데? 준엄한 해초리? 해초를 들었어. 당신 같은 늙은이가 그 자리에 차지하고서 뭘 했는데? 국민들 염장 터지는 지시나 하고 앉았지. 뭘 했는데?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지. 국민의 뜻을 금연히 받들어? 어떤 국민인데? 어떤 국민의 뜻인데? 국민의 뜻이 뭔데? 당신들이 꺼지는 게 국민의 뜻이야. 언제나 반성하는 제사로? 반성해야지. 반성하라고. 어? 도대체 근데 누구의 말을 듣는 건데? 어떤 국민을 말하는 건데? 그리고 정당 정치 양대 축이 무너지면 양대 축이라니 왜 너들만 정당해야 되는데? 꼴 같지 않은 것들이 더러운 인간들이 배신자들이 너들만 정치를 하겠다고? 에?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볼모로 잡고 너들이 우파랍시고 찍어달라고? 왜 양당 정치가 돼야 되는데? 에? 좌파들은 몇 개나 되는데 너들이 우파랍시고 왜 너들만 정치해야 되는데? 나는 지금 길거리에서 당 만드는 사람들 나는 적극 찬성이야. 그래서 이 등신 같은 배신자들을 일거에 쳐내기를 바래. 양대축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함께 무너진다? 무너져 봐야지. 지금 무너지고 있지. 민주주의? 당신들이 해온 게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한 짓이야? 어? 멀쩡한 대통령 내쫓고 길거리에 나가서 국민들이 소리치고 있는데 귀를 기울였냐고. 이게 민주주의야? 그리고 지금 대통령 내쫓고 문재인이 하는 짓이 민주주의야?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짓이야? 뭐? 당신들이 하는 게 희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어떤 희망? 이 나라 망하는 희망? 좌파들의 희망? 태국 국민들의 희망이 뭔 줄 알아? 뭔 줄 알고 이따위를 하는 거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진정 고민? 끝났어요. 에? 끝났다고. 문재인이가 지금 소나기에 웅키지지 못한 게 뭔데? 내가 물론 박 대통령 재판에서도 내가 피통이하고 눈물도 흘렸지만은 내가 작년에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재판 들어갔을 때 정말 이 나라가 진작에 사법부가
좌파들한테 점령 당했구나. 난 깨달았어. 어? 임종원 행정처 차장, 양승태 대법원장, 대법관들 재판 받는 거 보면 우리 법 연구에 이 사람들 모인 거, 메일 보낸 거 이런 거 왜 조사했냐? 왜 이런 보고서 왜 쓰겠냐? 이런 거였어. 도대체 그게 언제 했는데? 2000 몇 년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그걸 사법농단이라 하는 재판 보면서 진작에 사법부는 넘어갔다고. 거기다가 등신들이 좌파들한테 넘어가서 국회라고 전부 다 그따위 넘어갔는데 이 나라 남은 게 뭐가 있어? 지금 태극 국민들밖에 더 남았나? 뭐? 민주주의? 이게 민주주의야 지금? 말도 제대로 못하고 글도 제대로 못 쓰고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구글이랍시고 유튜브랍시고 하면은 다 지우는데 이게 민주주의야? 도대체가 살아도 내가 정말 80년대 90년대 기억하건대 나는 그때 겁나질 않았어요. 아무것도 겁 안 내고 나는 안심하고 살았다고. 도대체 우리가 글 쓰는 걸 겁을 내고 말하는 걸 겁을 내고 누군가 혹시 SNS에서 누군가 우리를 고소하지 않을까? 당하지 않을까? 하루하루가 불안하다고. 윤미향이라는 여자하고 조국이가 한 짓을 봐봐. 우리가 법원에서 소리친 거 가지고 다 고소를 한 거 봐봐. 이게 민주주의야? 등신 같은 늙은이 같으니라고 도대체 민주주의가 얼마나 파괴되고 있는지 알기나 하고 이딴 소리를 하고 앉았어? 당신들은 못 지켜. 못 지킨다고. 국민 여러분의 마음이 맺혀있는 오랜 응원을 풀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국민? 좌파? 우리는 태극기를 든 나는 최소한 광장에서 소리치는 우리들은 응어리가 더 맺혔지. 등신 같은 배신자들이 하는 짓 보고 응어리가 더 맺혔지. 더 분노하지. 절대로 용서 못해. 볼 때마다 당신들은 배신자고 역적들이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뭐 건성동이가 한마디 했더구만. 건성동이 뭐야? 2016년에 박대통령 내쳤을 때 감격해서 울던 놈? 뭐? 우리 당에서 결정한 대통령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이 있었고 사법당국이 다야? 지금 다야 이게? 사법당국이 하늘 뜻이야? 개판 재판한 거를 뭐? 건성동 당신도 재판받았으니까 알지? 억울하다며. 재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낮으니? 당연하지. 개판이니까. 지금 법원이 제정신들이야? 미쳤는데? 사법당국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 그렇지. 건성동이 항소심까지 무죄 받았지. 그런데 요번에 국정청문회 할 때 보니까 한마디도 없더구만. 코빼기도 안 보이더구만. 왜? 대법원 판결 마지막 기다리고 있어서? 네, 그 재판 봤는데 염동열이가 당신하고 똑같아. 근데 염동열이 징역 1년 받았어. 1월 20일 날 항소심 선고야. 똑같아. 단지 다른 거는 판사가 다르다 뿐이야. 판사 새끼에 따라서 어떤 놈은 무죄, 어떤 놈은 유죄야. 염동열이 어떻게 된지 두고 봐야지. 마지막 대법원 두고 봐야지. 대법원 판결 남겨두니까 그거 겁이 나서 찍소리 못했나? 건성동? 등신 같은 놈아. 혹시라도 당신 유죄 나오면 그때 사법부 판단 존중해라. 염동열이 엄청 억울해 하더구만. 뭐? 건성열 당신 뭐라고 그랬어? 찍어 내리게 했다며. 짜놓고 하는 거라며. 선거 참패하기도 사과가 적절하다고 본다? 사과가 적절해? 당신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지. 박 대통령, 김종인이 박 대통령에 대한 거 개엉틀이라고. 내가 할 일 없이 밤새 가면서 그 재판장 들어간 줄 알아?
무슨 말인지 단어도 못 알아듣는 그 단어라도 어떻게든 내가 현장을 보려고 했었다고. 당신들 뭘 알아? 개판 엉터리 판사고 대법관 들이고 개 엉터리한 거 실제로 와서 재판에 와봐. 검사들이 얼마나 개 쓰레기를 짓그리고 있는지. 최근에도 김영철 재판에서 얼마나 목소리 깔아가면서 대단한 거 씹으려는 것처럼 해가면서 개 엉터리를 씹으려는지 와서 봐봐. 등신 같은 게 지금 뭐? 판사를 했어? 검사를 했어? 다 개 엉터리지. 나는 그 맞나? 내가 재판장에서 소리칠 수 있는 게 뭐였는데? 내가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검사 새끼들이 어떻게 하는 줄 내가 모를 것 같아? 이런 개 같은 놈을 보지도 않고 뭐? 사법당국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네가 당해봐. 앞으로 패스트트랙으로 와서 재판받는 인간들 나올 때도 곧단 소리 하라고.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야. 지금 국회의원들 몇 번 했던 인간들 문재인이가 마음만 먹으면 다 잡아넣을 수 있어.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이혼 재판에 들어가 봤더니 보좌관이 돈을 못 뜯으면은 직접 가서 돈을 뜯어왔다고 그랬어. 이혼뿐이겠어? 다 그랬지? 전병헌 재판도 마찬가지야. 다 그렇게 살아왔다고. 똑같아. 당신들 똑같아. 그러니 어디 가서 남의 식당에 가서 외상이나 처먹고 그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지. 당신들은 꺼져야 돼. 당신들은 없어져야 될 인간들이야. 어디서 정치하겠다고 그래. 지금은 그래 뭐 하겠다고 희낙 그리고 돌아다닐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곱게 못 죽어. 죽을 때 어떻게 죽나 보자고. 내가 정말 6월 달에도 그날 재판 들어갔다가 아는 사람하고 얘기할 때 그때도 그랬어요. 죽을 때 보자고. 그러더니 그날 박원순이가 가두고만 보자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뒤질 때 어떻게 뒤지나. 제정신으로 뒤질지 온갖 오욕을 다 쓰고 죽을지 한번 두고 보자고. 어디서 이런 개 같은 한마디도 없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너들이 잘못했다고 한다면 당신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4년째 감옥에 있는 대통령, 그렇게 몸이 아프다고 한 대통령 그만하면 됐으니 꺼내주라는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야. 나이만 처먹어갖고 저주나 받으면서 사는 더러운 놈아. 무슨 정치야. 정치는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건데. 당신 같은 정치인들은 이 나라에 없어도 돼. 꺼지라고. 정말 여기 나온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그리고 김기현 울산시장도 했고 도대체 이 인간이 선거를 도대체 이놈이 울산시에서 이게 17대 18대 19대 그 다음에 20대 2014년도에는 도지사로 당선됐네요. 김기현 굴욕이 아니라 용기 있는 진심? 그 용기 왜 지금 냈는데? 박 대통령이 찍을 때는 왜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표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너들은 뒤져야 돼. 이 나라는 망해야 돼. 이런 더러운 정치들이 있는 이 나라는 망해야 돼요. 망해서 지금 이런 더러운 인간들은 철저하게 짓밟혀야 돼요. 이놈들한테 몽둥이로 들고 가서 패 죽여야 될 정도로 이 나라는 망해야 돼요. 절대로 용서를 못해요. 저는 오늘 이걸 들으면서 내가 최후의 1인으로 남을 때까지 나는 이 인간들을 절대로 용서 못해요. 이런 등신 같은 놈들이 여자 대통령 하나 당하지 못해갖고 쩔쩔 매고 있는 게 억울해서 멀쩡한 대통령 내쫓았나?
오늘 이 늙은이가 하는 얘기도 없고 저는 더 분노합니다. 저는 더 분노해서 투쟁을 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더 힘이 빠지더라도 용기를 잃더라도 저는 또 분노해서 투쟁할 거예요. 절대로 용서를 못합니다. 진짜 이 새끼들 정치인들 어디 가나 한 놈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이놈들을 처단할 거예요. 절대로 이놈들은 정치 다시 하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